기독교 대학인 한세대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교수와 학생, 지역 주민들이 음악으로 하나 돼 기쁨과 감동을 함께 누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교회 내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지원해온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출범 이후 6년 동안 진행한 340여 건의 피해 상담 내용을 분석해 공개하고 교회가 피해자들의 치유를 돕는 공동체로 변화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코너에선 강원도 원주시 산골마을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는 평심원 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학인 한세대학교가 어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교수와 학생, 지역 주민들이 음악으로 하나 돼 기쁨과 감동을 함께 누리는 시간이었는데요. 한세대는 문화예술을 통한 창의적 소통을 이어가며 지역사회를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최근 새롭게 단장한 한세대 대강당에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가 가득 찹니다.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합창단의 아름다운 화음이 울려 퍼지고 신에게 평화를 간구하는 오페라 아리아의 선율이 절절하게 전해집니다. 뮤지컬 배우 카이로 잘 알려진 정기열 교수와 공연예술학과 제자들이 함께 꾸민 멋진 뮤지컬 무대도 펼쳐집니다. 늦가을 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음악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나누는 한세대의 가을밤 갈라엔 페스티벌입니다. 저희 한세대학교는 음악회 등의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동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 기독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는 한세대는 특별히 공연예술 분야에서 강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연주자로서의 뛰어난 기량뿐만 아니라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정서적 가치를 일깨우는 전문 기독예술인들을 배출해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음악치료 등을 통해 지역 예술을 활성화하고 문화복지 구현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음악회도 자칫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클래식 음악을 친숙하게 소개하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오케스트라에 신나는 서곡이 있고요. 친숙한 그런 음악도 들으실 수 있고 그릉 금강산 같은 가곡도 연주도 하고요. 공연예술학과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뮤지컬 넘버들을 가지고 그래서 세 파트로 같이 어느 누구나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회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교수와 학생이 함께 무대에서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경험은 전문 음악인으로서의 방향 설정과 성장에도 큰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음악회가 오기 어려운 게 아니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거인 걸 알고 자주 와오셔서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이는 과정에서 연습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힘이 많이 되고 그리고 기대치보다 더 많은 능력을 더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수준 높은 공연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지역사회 문화 나눔을 위한 학교의 노력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런 행사가 좀 자주 있어서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군포 시민들이 함께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잘 짜여진 진행 그런 것 때문에 무척 행복하게 즐겼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넋을 놓고 보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봤나 봐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데 또 내일 오자 알아서 왔습니다. 한편 한세대는 이번 음악회를 시작으로 윈드 앤 스트링 정기 연주회,
관현악 정기연주회 등이 계획돼 있다며 지역 사회를 섬기며 함께 성장하는 학교가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교회 성폭력 사건을 상담하고 피해자를 지원해온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센터 출범 이후 지금까지의 성폭력 피해 상담을 분석한 결과 상담 건수는 340여 건, 피해자는 4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교회가 피해자들의 치유를 돕는 공동체로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출범 이후 지난 6년 동안 이루어진 성폭력 상담을 분석했습니다. 상담 건수는 343건, 피해자는 400명이 넘습니다. 비대면 시기인 코로나19 기간 상담 건수가 일부 줄었지만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의 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목회자와 교인 사이, 즉 목양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이 절반이 넘는 175건, 51%였습니다. 목양 관계의 성폭력은 성직자가 공적 권위와 신뢰를 이용해 교인에게 저지르는 범죄로 사회적 지탄과 함께 화제성으로 자주 부각됩니다.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닌 여럿이 될 위험성이 큽니다. 목양관계 안에서 발생한 175건의 사건 중에서 30건, 17%가 넘는 사건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적게는 2명, 많게는 수십 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발생한 건도 있었습니다. 교인들 간의 성폭력도 전체의 15%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3분의 1이 교회 학교와 연관돼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또 다른 반증으로 가해자에 대한 지도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으로 20대 이하 피해자가 72%에 달합니다. 피해자의 성별은 대부분이 98%면 대부분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대부분이 여성. 가해자의 성별은 대부분이라고 말합니다. 남성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이게 단순히 우연의 문제가 아니라 성폭력에 발생한 기점에 성차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건 가해자의 소속이 확인된 216건을 분석해보니 이단 사이비단체의 사건은 11건에 불과했고 75%의 사건이 주류교단 소속교회에서 벌어졌습니다. 공교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교회 내 성폭력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만큼이나 교회가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센터는 피해자 심층 인터뷰를 통해 사건 이후에도 신앙을 지키려는 피해자들이 많다면서 피해자들의 치유 과정을 돕는 교회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교회가 피해 사실을 숨기지 않고 피해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참여자들은 답하였고, 평소에 교회 내 뿌리 깊게 박혀있는 가부장적인 문화와 언어를 해체하고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하였습니다. 교회 성폭력 문제만을 전담으로 하는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지난 2018년 설립됐습니다. 청년 목회로 유명세를 타던 전병욱 목사의 성폭력 사건이 지난 2012년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모건대학교 김칠성 교수가 오늘 한국선교신학회 제24대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김칠성 교수는 선교신학과 기독교 역사에 관한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지난해 한국선교신학회 우수 논문 연구자상을 받았고, 현재 한국로잔교수회 총무, 한국교회사학회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칠성 교수는 맡겨진 학회 회장의 소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연구 발전과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강원도 원주시 산골마을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 평심원 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보도에 최종우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시의 한적한 산자락에 자리한 평심원. 이곳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 어르신들이 평안하고 따뜻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신앙과 돌봄이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장소 평심원. 현재 24분 어르신이 입소해 계십니다. 나라에서 정해준 그 기준을 따라서 입소하셔서 우리가 365일 매일 같이 사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신앙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같이 붙어서 살면서 교인이자 목회의 대상이자 그러면서 또 인간적으로도 그분을 돌봐야 하니까. 평심원은 교회와 요양원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어르신들은 매주 예배를 드리며 민 목사는 그들의 신앙과 일상을 돌봅니다. 며느리가 열심히 댕겨요. 그래서 거기 따라 댕겼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죽어가니 뭘 해요. 그래서 토요일이면 오셔서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감히 저로서는 어떻게 아무 보답도 못 해드리는데 이렇게 자주 오시고 그저 감사하고 고마워요. 요양원의 직원들도 민 목사와 함께 어르신들을 돌보며 보람을 느낍니다. 다른 곳에 또 적응을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 하셨었는데 좀 저희랑 같이 지내시면서 이제 좀 믿음도 생기고 이러시니까 이제 한 3, 4개월 지내면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좀 내려놓기도 하시고 저희도 좀 많이 믿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좀 밝은 미소 나올 때가 많이 보람이 많이 들죠. 평심원에서 8년째 일하고 있는 정연숙 요양보호사.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들한테 늘 하는 말이 그냥 그래도 살아계실 때 열심히 기도하셔가지고 일단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가라. 이제 기도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저도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좀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일은 너무 즐겁고 주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라고. 일반 교회에 대한 생각의 불일치로 요양원 사역을 선택한 민경중 목사. 이곳에서의 삶이 편안하다고 얘기합니다. 이전에 욕심 많고 야심 있고 그럴 때는 뭔가 없어서 안 돼서 힘들었는데 세월 지나면서 다 떨어지고 갈려나가고 없어진 자의 평안이랄까? 그런 걸 느껴서 그런지 요즘은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느긋하고 편안합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문제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도 적지 않습니다. 174시간하고 162.34시간은 차이가 나죠. 이게 가다가 조금씩 뒤틀리면 시간 계산이 잘못돼서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공단에서는 일 안 했다고 감산하는 겁니다. 이거를 몇 번 이야기를 해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영세 업체는 그것 때문에 5% 감산, 10% 감산 맞으면 바로 적자납니다. 또 어르신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때 힘듭니다. 방금 전까지 같이 예배하고 점심까지 먹었는데 그 애가 그때 연세가 한 62세? 그럴 땐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너무 실시간으로 보는 거니까 참 그럴 땐 사람이 정말 할 수 있는 게 별게 없구나라는 생각 속에서 힘이 듭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오랫동안 접어두었던 음악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김명엽 장로님이라고 시립합창단 지휘도 오래 하셨고 국립합창단 음악 감독도 역임하셨던 그쪽 합창바닥에서는
꽤나 그 큰 봉우리라고 볼 수 있는 분인데 그분하고 연결이 됐어요. 고등학교 스승인 김명엽 장로의 권유로 다시 찬송가 작곡을 시작한 민 목사. 지난달 민경중 교회 음악의 밤을 통해 10여 곡을 발표했습니다. 민 목사의 이번 연주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안겨줬습니다. 신앙과 섬김의 공동체 평심원 교회. 어르신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심원 교회는 그 자체로 사랑과 신앙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와 순천남노회가 각각 정기회를 갖고 신임 노회장을 선출했습니다. 군산 성광교회는 해외 선교와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가 107회 1차 정기회를 열고 구례제일교회 김명성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각 지교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전도하고 부흥 성장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청년 세대를 이렇게 세우는데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노회도 19회기 1차 정기회를 열고 순천은혜교회 전명기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이 침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부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일하려고 합니다. 순천 천보교회가 배우 최강희 씨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최강희 씨는 관객들과 신앙과 삶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내 입으로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분한테 한번 기도를 해봤고 그게 이제 끊을 수 없던 것들이 끊어지고 아무 문제도 안 생기고 제가 하나님을 한번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었어요. 순천 천보교회는 이번 토크 콘서트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느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군산 성광교회가 이틀 동안 해외 선교를 돕기 위한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군산 성광교회 차상영 목사는 2015년부터 진행된 바자회 수익으로 현재까지 11개 나라에 131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돼서 우리가 십자가 세우는 사역, 지난주까지 해서 131개 십자가를 11개 나라에 세우게 됐는데 이번 바자회 수익금은 우간다의 산림 중고등학교 건축 비용과 연말 이웃돕기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포항 제2교회가 담임 목사 취임 예배와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예배에서 포항 제2교회 담임 목사로 이성우 목사가 부임했습니다. 이와 함께 2명의 장로와 권사 7명, 안수 집사 3명이 새롭게 임직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까지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